네, 정치 좀 많은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도 다양한 안주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짜랄 김용민 형님, 법짜랄 박지훈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만 아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 정치권이 아니 이렇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아니 뭐 저도 어디 진짜 심지어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단독이 막 서너 개씩 뜨는 요즘 계절입니다. 아 이거 사실 요즘에 다른 얘기를 거의 할 게 없어요. 야, 이거 정말 네.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이다. 네. 네. 그날의 이슈는 사실 그 최혜병 네. 특검법 부결. 그게 압도적 탑뉴스였는데 네. 그 뉴스를 밀어냈어. 네.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통신기록 이종섭 전 장관의 통신기록에 대해서 오픈을 해라라고 하는 순간 이 자료가 세상에 드러나니까 아이고 뭐 이게 기록이 숨길 수가 없는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전화기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에요. 공포를 냈다는 얘기도 있죠. 이종섭 장관이. 이거는 뭐냐면 이종섭 장관의 그 번호를 갖고 통신 조회를 한 겁니다. 얘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통화했냐랑 나오거든요. 기지국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8월 2일 날 2023년 8월 2일 날 12시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에 검찰 시절 이른바 체리 따봉 폰이라고 그래요. 체리 따봉 나왔던 그 폰. 그 폰으로 통화했던 내역이 3번 정도 전화했다는 게 지금 포착이 됐고 사실 이전에는 경로했다고 그러니까 걸렸어요. 경로한 게. 경로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죠. 전화를 또 안 했다 하다가 전화한 것도 나오니까 전화 좀 하면 어때? 다음에 뭐냐면 외압 행사 했다 나오면 외압 행사하면 또 어때? 이럴 거야? 하여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른바 스모킹각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 법조계하고 언론계에 두루두루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가까이 취재하거나 혹은 관계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약속이 나는 듯 끝났다고 그래요. 끝났다고 그래요. 이 거의 뭐 이제 정권의 종식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라는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그 구속영장 청구 사안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은 현직에서 형사 불출석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 외환만 되는. 근데 수사에 관해서는 학살이 좀 대립되지만 학살이 가능 압수수색 영장도 가능하고요. 근데 구속영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 다른 강제처분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저 누구야? 원래는 대통령은 누가 수사를 합니까? 재임 중에 누가 수사를 해요? 그러나 재임 중에 수사를 한 검사가 있어요. 그 선례가 누구냐? 윤석열 검사십니다. 박근혜를 수사했죠. 윤 검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건데. 상황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인이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뭐 예컨대 뭐 어떤 중간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 계속 거짓말했어. 뭐 화낸 적 없다고 하다가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이런 증거가 이 정도만 드러났으면 사실은 구속이나 아니면 강제 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구속이냐? 그거 계속 진실을 거짓말하고 뭘 자꾸 은닉시키려고 하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관련자들이 또 주거가 인적치 않아요. 누가요? 그 뭐 길거리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술 처먹고.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의 관련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련자들이 그동안 입을 맞춰 와서 진실을 은폐하는데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여기서 하나씩 한 사람 두 사람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입을 맞추기도 힘들 거거든요. 그 핵심이 전 이종섭이었던 것 같아요. 이종섭이 이제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날 당시 이종섭한테 02880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갑니다. 맞아요. 880이 800. 800. 죄송합니다. 800이에요. 800이고 사실은 7월 30일 날 이거 이첩 지시를 내려가지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어요. 임성근 등등 경찰청에 이첩했다. 8명 정도 혐의 그렇죠. 군사법원부에 따라서 그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이첩을 취소를 합니다. 브리핑 취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 지난 8월 2일 날이 좀 문제가 돼요. 8월 2일 날 그날 이종섭은 우즈베키스탄 외국에 가는데 한 12시
우즈베키스탄 시간 7시인가 6시일 겁니다. 네. 오전. 예. 전화를 받아요. 네. 대통령한테. 네. 3통 받습니다. 네. 첫 번째는 4분 5초, 두 번째는 13분 43초. 예. 전화를 받아서 뭔가 얘기가 오갑니다. 예. 오간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김계한이가 네.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네. 박정훈 단장을 불러가지고 네. 보직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너 조심해라. 앞으로 힘들 기다. 앞으로 힘들어질 예, 거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했었죠. 예. 그러고 다시 대통령하고 52초 통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추측한데 그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직 해임이나 예. 범죄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아. 이 박정훈의. 예, 예. 그리고 시간이 꽤 길어요. 예. 18분, 17분? 두 번째 통화가 꽤 길죠. 13분 돼요, 13분.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예. 합리적인 해석은 예. 이런 경로 플러스 7월 31일 날 있었던 경로가 8월 2일 날은 박정훈한테가 미친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고 까부냐. 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장관한테 전화한 게 아니냐. 예. 추측되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7월 30일 경로였을 때 그때 알아차리고 예. 수사 결과를 엎어야 되는데 예. 임성근 책임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 뭐 그냥 자기 경로 했는데 네. 뭐 바뀐 게 없어. 별로 예. 없어요. 그냥 이첩을 해버린 거야. 또 심지어 8월 해병대 2일 아침 10시 반부터 이첩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소식을 듣고는 전화해가지고 네. 열받았지? 너 이 새끼 지금 네. 이 대통령 말을 뭐 무슨 개소리로 알아? 네.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쳤을 그렇죠. 가능성. 시간상 보면. 예. 예.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경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했던 네. 박정훈이를 예. 12시 45분에 네. 1시간도 안 돼서 네. 해임을 시키면서 네. 그 사령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저 네. 박정훈 대령한테 예. 앞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힘들 것이다. 끼다. 예. 힘들 끼다. 그래서 시간 타임 스케줄상으로는 딱 맞아 떨어져요. 예. 아침에 7월 31일 날 그렇게 해두면 지시를 한 거잖아요. 이 사건 임성근 살려라. 스탑! 주지 마라!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박정훈이 가가 줘버리는 게 그냥 네. 경찰청에. 예. 그 얘기를 듣고 열받은 거예요. 그 저기 넘길 때도 그런 말도 했대. 네. 저기 저 해병대 수사단 예. 그 아마 외압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 하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네. 본인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바로 뭐 박정훈한테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에 갔던 이종섭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야 예. 상상해가죠. 예. 에이 종섭아.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야 내 말이 뭐 이랬을 것 같아. 똑같다. 진짜 똑같다. 우리 야, 이 새끼야. 박영수가 그거 하는 야. 그 성대모사는 다 똑같아. 뭐 내가 진짜.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이 새끼야. 예?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그러면 이종섭이 쫄아가지고 막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박정훈 혼자서 저렇게 독단적으로 야 야 집단 학명수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학명이란 말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네. 근데 이 차원에서 보면 학명이 맞아. 네. 아니 7월 30일에 대노를 했는데 네. 아니 그걸 생무시하고 이첩을 해버리니 학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아마 7월 31일, 8월 2일 그 중간에 그 고모 그 고모 씨라고 알려지고 있는 법무관 출신 예. 그 사람이 조언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7월 네. 31일과 8월 2일 사이가 8월 1일 아닙니까? 1일 하나 있죠. 그 1일 하나 있어요. 사령관 회의가 있었어. 네. 그때 경로 얘기를 김계환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고 네. 그거는 들은 사람도 있고 자기 휴대폰에 남은 거야 이게. 네. 다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경로설은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되는 게 벌써 3명이 나왔어요. 3명. 근데 그때도 그 자리에 저 박정훈 대령이 있었거든. 네. 근데 경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이 쌩 까고 나는 이 그렇죠, 정도대로 그렇죠. 간다. 네. 했다가 윤석열이가 야마돈 거야. 야마 돌아서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일의 타임라인이 얼추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거 되셨겠지만 아닙니까, 벌써? 아니 보직 해임도 한다다가 그 당일에 집단 항명에 수괴라고 그냥 혐의 적용해 버리니까 그 시점 전후도 봐야 돼. 전후로 예. 8월 1일 뭐 8월 3일 뭐 아니 7월 28일. 7월 28일도 28일에 네. 임성근이가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 원래는 사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그런데 7월 31일에 갑자기 윤석열 대노로 예. 상황이 급반전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휴가로. 그 자기는 이제 사표를 냈고 이제 안 나왔는데 예. 그걸 휴가로 반전을 시킵니다. 예. 자 그리고 8월 2일 그날 그 시끄러운 날 저녁에 예. 어디 갔습니까? 저도
저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잼버리 개막식 가가지고 뭐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김건희가 잡고. 아니 웃지 마. 왜요? 뚱보의 그 서름을 네가 알아? 아니 뚱보는 말이야. 그 장시간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아 근데 저도 뚱보지만 형도 뚱보 저도 뚱보지만 뚱보들은 그렇게 막 퍼질러 안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리에 쥐가 나요. 못 일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뚱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노선을 지키거든요. 퍼질러 앉다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움직여 놓든지. 뚱보의 양반 양반다리 하면 두 다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뚱보야. 그걸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왜 웃어? 아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대가 그 거제도였고. 저도. 또 저도를 나중에 했는데 저도의 저가 뭔지 알아? 한자어로? 돼지 젖자인가? 멧돼지죠. 아 진짜요? 멧돼지 젖자야. 저도의 젖자가 멧돼지 젖자예요? 멧돼지 섬에 멧돼지 부부가 간 거야. 저팔계 할지. 이 새끼들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렇지. 어쨌든 저도 하면 멧돼지 섬에 날 보내? 그 박근혜가 그 저도의 추억이라고 또 쓴 게 있잖아. 그쵸. 그 저도야, 그 저도. 알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저기 술 파티가 벌어진 거 아니야. 그 파티 자리에서 김건희의 깔깔대는 그녀의 웃음소리뿐. 하루는 너의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밖에 들렸는데 그 주변에 경비를 선 게 해병대 1사단이고 1사단이 바로 임성근이고 임성근이가 저도에 나타났다. 이런 썰도 있어요. 자,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제 한편에 이제 서사가 완성된 거야. 이거 거의 뭐 완전 조합이 다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중간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김용균 목사님 말씀 조금 정리를 해보면 7월 28일 정도에 이제 본인은 끝났다 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휴가로 바뀌었습니다. 29일, 30일. 그렇죠. 그리고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직접 어디에 이거를 이첩하려고 그러냐 임성근이를 그 문책을 했죠. 이종섭한테. 이종섭이 문책을 했는데 이종섭은 해병대 사령관이나 박정훈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박정훈이 결국 말 안 듣고 그냥 이첩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 자석들 돌았다 이래가지고 항명죄로 지금 보직해임시키고 해버린 겁니다. 그까지는 이제 사실 거의 팩트라고 봐야 돼요. 거의 사실관계상으로. 그 정도가 돼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은 그 왜 임성근이를 저렇게 구명하려고 했더냐 이 부분 앞부분. 그러니까 유독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대통령이 물론 이제 제가 별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장 중장 이렇게 별단 사람들을 대통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왜 임성근이를 봐주는? 그렇죠. 대체 왜 임성근이야? 자 결국 보십시오. 나중에 8월 20일 경에 결국 새 수사 자료가 이첩됐는데 여기에는 임성근이 빠져요. 임성근의 잘못이 빠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30일에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거는 왜 위험하게 그 수색을 해가지고 이 장병이 희생되게 만드느냐 이거였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임성근이는 남들 목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임성근이는 빠져요. 해방됩니다. 심지어는 그 저도에 와가지고 피의자가 말이야. 그렇게 대통령 부부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그 뒤로 모든 임성근은 그야말로 해방되었네.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뭐야?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대노한 것이 그러면은 과연 진짜 무리한 수중 수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며칠 전에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지.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제가 또 법무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10발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가이버 같다 오늘. 요게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앞부분을 아직 안 드러났죠. 왜 임성근을 구명하려 했느냐. 그러니까 또 드러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시했던 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컸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군사법원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시원도 마찬가지고요. 법조인들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이전만 해도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70년 이상 군인은 군사법원, 민간인은 민간법원, 군인은 헌병대, 군검찰, 군사법원, 민간인은 경찰, 검찰, 민간법원 이렇게 가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법원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예전 검찰도 그렇고 우리 법무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봐서 민간인이 잡혀오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우리 거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군인이 잡혀오잖아요. 미소를 지어요. 얘는 안 해도 되니까. 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이해랑 사건 그 이후로는 세계만이 바뀐 거예요. 2022년도. 성범죄 이건 빼고요. 입대전 사고. 결정타가 사망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아마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몰랐거나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럼 이건 법상으로 그냥 넘겨야 되는 거야. 민간으로. 그걸 모르니까 윤석열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앞부분은 몰라요. 누가 구명 요청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 이거 내 권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야 걔 봐줘. 군대 사는 거 아니야? 국군 통수권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비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안 먹히니까 화가 나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지시한 게 안 먹히니까 화가 난 거예요. 몇 번을 통화를 하거든. 계속 경로를 해요. 경로하는 게 뭐냐면 뭐 임성근이를 못 살려서 경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임성근 안 살리고 못 살리고 뭐 살리고는 앞부분 문제고 중간 단계에서 자기가 지시했던 게 안 먹혔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고 그 이후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 통하고는 이 부분일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맞냐 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20여 차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뒷부분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의 군사법원부에 대한 몰리에 플러스 그 이후에 자기의 어떤 지시가 먹히지 않았을 거에 대한 화남. 그게 경로가 돼가지고 이 사건이 커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은 그 8월 2일, 8월 2일 3시 때 30번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주목됩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김용현 누군지 아시죠? 네, 알죠. 그 윤석열의 차지철. 입틀막의 대가. 그 아울러 또 저기 충암고등학교. 또 1년 선배였나요? 선배야. 윤석열의 선배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이제 아마 준장으로 예편했을 거야. 중장입니다. 중장. 쓰리스타. 중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준장, 중장, 쓰리스타. 대장. 대장은 아니고 쓰리스타. 3개까지. 대장이 어디야 그러면? 대장은 제일 높은 사람들. 포스타에? 포스타. 포스타. 이거 진짜 방위는 많네요.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 방위 정도가 아니라 공익요원. 이해합니다. 군 생활은 4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4주. 몰라요 잘. 저 소령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령인데. 소령은 도대체 선사 시대 분이시죠? 빙고. 아무튼 그래서 저기 김용현 이 사람이 언제 예편을 한 거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육사 38기입니다. 어쨌든 대장은 아니야. 쓰리스타하고 나왔어요. 합참 작전본부장 했었어요. 대장이 아니었다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부 장관은 대장 출신들이 다 거의 대장이죠. 근데 이번에 봐봐. 신원식이가 대장입니까? 신원식도 중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종섭. 종섭형도 중장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대장까지 갈 뻔했거든. 김용현이가. 근데 자기 위 계급으로 대장급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기는 쫄리지. 그러니까 자기 밑에 국방부 장관을 두려고 했던 그런 의도 아닌가. 일단은 형님 공익요원이라서 계급 구조를 잘 몰라서 조금 설명해드리면 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다. 육군사관학교 38기 김용현 씨입니다. 이 사람은 쓰리스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쓰리스타에서 포스타 가고 안 가고는 정말 운인데 야근 삼성에서 끝났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종섭,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김병주 국회의원. 김병주 제 더불어민주당 둘이는 육사 40기입니다. 동기입니다. 친하겠네요. 근데 김병주는 아까 용민이가 말했지만 포예요.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렇죠. 합참의 연합사 부사령관 하거든요. 연합사. 근데 이종섭은 쓰리스타예요. 한 단계 차이 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용현이 정말로 자기 후배이기도 하고 쓰리스타에 불과한 사람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충암고등 1년 선배이기 때문에 가장 친하다. 대통령하고 김용현하고 이상민은 3년 4년 후배고 그렇죠. 충암고 3명이 가장 친하다. 이 통화 기록 중에 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거 재밌잖아요. 이종섭이 김용현하고 엄청 문자하고 난리가 났어. 맞아. 이상민한테 전화 엄청 해. 이건 뭐냐? 이건 그대로 보면 됩니다. 경로를 했어요,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막 하면 어디 물어봅니까? 저라면 비서실이나 아니면 뭐 관련 부서, 국방비서관이나 질문할 건데
개인적으로 하도 화를 내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종섭이. 도대체 왜 대통령이 선배님, 종섭입니다. 그래, 종섭아. 야, 1학년 3학년이잖아. 2학년 4학년이고 64. 선배님, 대통령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야, 그거 몰라? 내가 알아봐 볼게. 이러면 통화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호처장한테 국방부 장관을 왜 전화를 합니까?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처음 봤어. 그게 처장 밑에, 경호처장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당신이 심기공을 하니까 제일 잘하지 않는 선배님. 그게 뭐 답이 없어. 상민에 전화한 거야. 이상민,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이상민도 중앙고등학교. 충암고 네, 3년 후배예요. 충암고. 충암고 3년 4년 후배예요. 네. 충암고가 야구를 잘하잖아요. 야구 잘하지. 네. 가가지고 저기 윤석열이가 명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대학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학생들의 그 목표는 프로 입단인데 대학에 보낸다는 건 뭐야?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장성호, 조성환, 충암고 출신들 진짜 많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 뭐 충고 출신 많죠. 옛날은 학교를 갔어요, 대학에. 근데 지금은 프로 없었을 때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대학 간다. 대학 간다. 그걸 모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충암고에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기록을 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심지어 여당 고위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는데 신원식한테도 연락하죠. 신원식도 3스타 육사 출신. 그 심지어 또 신원식은 선배야 또. 신원식은 선배야. 저 김용현의 선배야. 신원식도 3스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장급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 들어오면은 김용현이가 자기 통솔하기 쉽지 않으니까. 김병주. 그래서 이제 자기급으로 이제 맞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밑에 있다. 그러면은 저 걱정은 안 되나요? 군 출신의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님, 친위 쿠데타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신원식은 뭐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신원식은 1년 선배예요. 그 위기 상황이 오면은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막 휘청휘청할 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머리 위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방부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그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도 따져보면 신원식은 선배거든요. 김용현의 선배잖아요. 1년 선배. 이게 권력 관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선후배 그 문제가.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쿠데타나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있을 때 군인들한테 이제 일가시안 이후에 좀 휴대전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2006년도 나갔던 보고서예요. 장관한테 딱 쳐가지고 딱 결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결제 받았지. 10년,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걸 전화해요. 엄마, 우리 부대 지금 탱크 나가. 서울 가는 것 같아. 어떡해, 엄마? 엄마 이상해. 탱크 장전해. 이러면 끝이야. 아니 온데 다 전화와. 그런데 말이지 2017년에 시도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문건만 이제 있었지,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이 그때랑 좀 달라요. 지금은 진짜 다 전화해요. 일가시안 이후면 애들 바로 전화하거든요. 휴식 시간에 전화 끊어서 한단 말이야. 실탄 줘, 이 새끼들이. 끝이야. 아니, 저 남쪽으로 가래. 왜 갈지 모르겠어. 끝이야. 끝. 이 정권은 그 한계를 모르겠어. 그 모렴치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이제 조심하세요. 보도 금지 가처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김용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절대 김용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이미 김용현을 4번 다 얘기하셨잖아요. 김용현을 상상하지 마 여기서. 그럼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부하가 익사를 했어. 죽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지휘관의 잘못인데 뭐 자기 잘못이지. 그런데 이걸 미담으로 만들어서 언론에 뿌렸다가 걸렸어요.
네, 김용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겠죠. 네, 그거 비슷한 사고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미담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에 휩쓸려가서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된 체병인데 이 사건의 진실, 책임자를 은폐하려 했던 이런 그 이야기의 골간은 똑같아. 그렇죠. 한 번 또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좀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또 잘 이렇게 덮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사건을 잘 알만한 김용현한테 이종섭이 전화한 게 그런 일이었나? 그거 형님 그 일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갔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이종섭 1학년 때 김용현 3학년, 신원식은 4학년입니다. 37기, 38기, 40기입니다. 뭐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렇지. 매우 친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양반들 독일 육사나 하여튼 그 비슷한 그거 있어가지고 다 중장 출신들이 얘들은 우리 김병주 형님은 포스터까지 가죠. 대장. 대장까지 가는데 아마도 가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처음으로 물어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한테?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어떤 심기 부분은 김용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심기 보좌는 뭐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됐을 것이다. 전화가 된 건 지금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이런 타임라인이나 등장하는 인물들 몇 면을 보면 이종섭도 당황을 한 거예요. 매우 당황한 거예요.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러지? 아니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15분 통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거 카카오톡으로 전화하시죠. 카카오 전화 아니면 나중에 하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3분 15분 동안. 그러니까요. 와 이거 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참 저희 얘기 나온 김에 왜 그 대통령은 그 체리 따봉 폰으로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해갖고 더 뭔가 사람이 은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샀을까요? 대통령에게 이제 비화폰이라고 있잖아요. 그 안보가 보안이 걸려 있는 폰. 이제 그 비화폰은 뭐 진동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전화가 오면 요란하대. 뭐 그리 번쩍번쩍거리고 애국가 나온대요. 해물과 백두산. 여보세요. 이거 내 전화가 아니네. 이러면 자기 거 갖다 쓰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여러 설들이 가능할 텐데 비화폰으로 하지 않고 개인 폰으로 했다. 그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안 되죠. 충분히 도청될 수도 있고 그 번호가 또 검사 때 개통한 거라고 하더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다른 썰보다 이 썰에 굉장히 혹합니다. 이 썰이에요, 썰. 이게 그 체리따봉 폰이 누구하고의 문자에서 드러난 겁니까? 권성동하고 텔레그램 하다가 2022년 대선 당선 취임 그 해에 7월에 그 이준석 날리고 나서 권성동한테 윤석열이 정말 이거 그 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준석 내보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또 권성동이 화답하고 그랬을 때 체리따봉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체리따봉 있다고 해서 텔레그램 열심히 봤는데 한참 뒤에 나 찾았어요. 아니 윤석열이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보냈다? 난 그때부터 믿지 않았지. 게다가 또 보낸 시각이 오전 11시야. 오전 11시는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체리따봉을 직접 이모티콘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또 얘기가 최강 형님이 저기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잖아. 이시원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은 관저에 휴대폰을 놓고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거 나가서 개인 폰을 쓸 수가 없어. 윤건영 얘기입니다. 최강욱 얘기입니다. 최강욱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딱 나가요. 11시는 천하에 일어나는 대통령도 제일 바쁜 때라는 거야. 왜냐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보고가 올라오는데 결제를 해야 되거든. 그냥 안 보고 결제만 해도 11시는 바쁘대. 근데 11시에 태연하게 권성동이하고 막 이렇게 체리따봉 문자를 보낸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대통령 각하의 폰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겠지.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근데 이제 그런 거라면은 그 이번 건 같은 경우 이렇게 각하폰으로 사적 대화지 사실은. 사적 대화도 개인 전화로 했는데. 비화폰으로 하면 다 근거가 또 남고 그러니까 설마 내가 이 폰 썼다는 걸 뒤질 수 있겠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각하 아닌 다른 분이 했을 네. 가능성. 각하만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전환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그럴 가능성 뭐 근데 아니면 좋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걸기는 우리 윤이 네. 걸었는데 윤이 걸었는데 누군가를 바꿔주는 거야. 비화폰을 안 썼다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공식적인 어떤 업무였다. 국방부 장관한테 예컨대 지금 합참 뭐 이런 데서 보고가 돌았는데 뭐 괴상 물체 같은 게 북한이 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가서 전화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전화하겠습니까? 비서나 이런 사람 시켜서 연결해라 합니다. 비화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화기 없으면 비화폰을 갖고 연결할 거고 몇 배 있는 데서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종섭의 그 개인 전화번호는 이 개인 폰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옛날부터.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저 전화를 썼다고 봐야 그렇지. 개인적인 전화를 하려고 전화했을 거야. 비화폰으로 하게 되면은 종섭이 처음 나올 거 아니에요. 종섭이. 이종섭이.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화를 한 거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그 두 이야기를 짬뽕해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같이 사는 누군가의 그 민원을 윤석열을 통해서 하는데 그걸 비화폰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꼬리가 밟힌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 민간폰으로 해도 꼬리가 밟히는데 어차피 밟히는 매한가지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뭐 이제 사적 통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달이 난 거지. 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게 또 게다가 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 알면서 얘기를 안 해요. 뭐 법조계도 다 알고 언론계도 다 아는데 이 임성근이 건을 대통령에게 결국 민원을 한 사람 한 두 단계 있다고 보는데 그 두 단계의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 결국에는 임성근을 살린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한 어떤 로비가 외부에서 있거나 내부에서 있거나. 내부로 오고 대통령 관계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거는까지 그 언론들이 주로 얘기할 때는 그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 주로 나오는 게 그 임성근 사단장이 예전에 그 수해 시기 있었을 때 대통령 마음에 들게 딱 그 수육 양용 그 장갑처럼 2022년에 그거 잘했다고 아이고 우리 임성근 예쁘다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내부에서 대통령으로 일종의 구명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 자, 뭐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요즘 실컷 얘기하시는데 우선은 그 임성근이가 있고요. 그다음 임성근의 그 해병대 장병이었던 누군가 그 사람과 그 장병이 그 해병대 장병이었을 때 그 사람이 해병대 있을 때 지휘관이 임성근이었어. 임성근을 내가 포스타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일념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거 저기 우리 김용민 TV에서 실컷 얘기하는데 3스타까지 해병대 사령관 3스타. 스픽스. 아니 포스타라고 그랬어. 3스타까지밖에 안 돼 해병대 사령관. 그래요? 네. 아니 이 사람 목표는 포스타래. 해군 참모총장이 돼야 되는데 해병대는 해군 참모총장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능은 하죠. 가능은. 우리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종대 형님 얘기는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능은 하죠. 포스타로 만들겠다라고 그 일념을 가졌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고 그 임성근이 지휘관이었던 이 사람이 대통령 관계인 누군가에게 둘과 굉장히 어떤 그런 가까운 그렇죠. 그 자본적 유착 관계. 자본적 유착 관계? 자본적 유착 관계요? 이거 그래요? 그거를 같이 쉐어하는 공감대가 있는 이 관계가 아주 보통 끈끈한 관계가 아니야. 심지어 자기 부모님 때에도 유관한 이 관계인과 이 해병대 출신 이 두 사람의 부모님 사이에서도 뭔가 이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관계인이 윤석열에게 임성근 문제 해결해야 된다. 압박을 넣고 임성근은 7월 30일에 대노, 8월 2일에 대노 재방송. 이렇게. 우리 그렇게 얘기해. 일반 보도에서는 막 너무 잘하니까 그 전에 눈에 띄었다. 그래서 또 군에 안 갔기 때문에 미필이잖아요.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요. 괜찮네. 힘든 작업을 하는구나. 또 형 수영 장갑차 보면 기분 어때요? 수륙 양용 장갑차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 탱크가 또 왔다 갔다 하면 그 장갑 뒤에 이거 타야 됩니까? 그렇죠. 저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애들 수준이에요. 예. 뭐 장갑차를 알아요, 탱크를 알아요. 저같이 탱크 타고 된 사람이 소령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기갑부대, 예, 예. 기계와 사단의 소령이잖아요. 법무참모. 예. 졸라 높았죠. 그 사람에 비하면.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본다 해가지고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해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어린이자 어린이 위문 편지가 똑같은 거예요. 국군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M16 너무 쏘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그냥 해석의 영역이고 예. 왜 이 사람을 봐줬을까? 왜 이 사람 구명했을까? 임성근이를? 그 뭔가 있다면 이제 조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본적 유착. 자본적. 그러니까 장갑차 보고 갑자기 쟤 살려줘라는 거는 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골프를 칠지도 모르는 게 골프 잘 친다고 그거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그 이제 임성근을 포스타로 만들겠다는 그 인간이 네. 지금도 임성근하고 이거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골프 칩니까? 그래요? 어떤 자본적 유착 관계가 아니 실제... 그 임성근하고 그 사람의 자본적 유착이 아니라 예. 이 사람하고 대통령 관계인의 그 유착이. 그건 뭐 사실은 좀 판결문에 몇 개씩 나오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판결문. 그분이 감옥 갔다가 구속으로 풀려났어. 진짜요? 임성근 포스타 만들겠다는 골프 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연결될 수 있는지는 이제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돼 있는데. 아예 형님 소문 다 났어. 소문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법조계 언론계에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워낙에 이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마지막 요건 거예요. 이 퍼즐 조각이 그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매끄럽지 않았어요. 수륙 장갑차를 보고 아주 신나서 저 새끼 저거 저 사단장 저거 투스타 해야 된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저 논리가 더 납득하기가 좋다는 워낙에 대통령이 이제 행동주의자 이런 사람들 좋아하니까 야 이거를 해병대가 딱 장갑차 끌고 와가지고 이 수해를 딱 복구하는 대민지원 나온 모습이 야 역시 우리 해병대 이 누구야 이거 임성근이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이런 그렇죠. 그건 알지도 못해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제 이런 서사를 가지고 그렇죠. 임성근 구명 로비 뭐 운동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 자본적 유착 관계라고 하시니까 정말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도이치! 아이고. 재채기를. 그 저기 도이치! 도이치. 죄송합니다. 지금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예. 아니 그 김주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 양반 해병대 전후의 법률자문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세상병 특검은 만날 수 있잖아라고 했어요. 느낌이 중요해. 지금 이 느낌이 도이치. 계속 재채기가 나오네. 도이치. 그런 관계. 그럼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네요. 그 김규현 변호사 얘기도. 만약에 이제 이게 진실이라면 뭐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 제기인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보도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정말. 근데 굉장히 저희가 함축적이고 포괄적으로 다 이제 털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보도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군사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는 2023년 7월 한 20일부터 8월 한 9일까지예요. 그때 전화 내용만 갖고 있어요. 요청하니까 딱 그것만 뽑아줬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다 갖고 있어요. 공수처는 문제는 공수처는 1년 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다 갖고 있어요.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미 대통령이랑 이종섭 장관 통신 기록이 작년 연말에 공수처가 갖고 있었는데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막 이랬다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외압이 있었는지 그것도 특검법에 넣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통화 기록 전화는 뭐 공포를 냈다고 하니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통화 내역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하고 몇 번 통화를 했을지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통화를 했을지 누구랑 했을지 누가 또 있을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은 매우 커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종섭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봤을 때는 눈빛도 안 좋고 그래서 착해 보이잖아. 그래서 호주 보내려고 원래는 우주로 보내려고 그랬대요. 우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주가 안 돼서 호주로. 유니버스로 보내고 보내고 싶을 때 우주로.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냈구나. 우주로. 왜 또 호주 보낸 줄 아세요? 왜요? 캥거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 아니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왜 보내려고 했는지 우주든 호주든 어디든 보내려고 했는지 그 배경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한 게 내용이 네, 있고요. 있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 조사 받을 때 보니까 업무 수첩 없어. 예. 그리고 휴대폰 바꿨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제 요 대목 그게 아마 휴대전화 이 전화 됐던 거, 예.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동 녹음 기능들이 많거든요. 삼성 갤럭시 폰에. 갤럭시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김기환이도 다 지웠는데 결국 복구가 돼가지고 걸렸다는 거예요. 예. 경로 부분이.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폰만 확보됐다면 게임은 끝났겠죠. 아니 그걸 설마 버렸을까? 우리 이종섭이가 그걸 버렸을까? 그 폰을 뭐 꽁폰을 뭐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네. 나는 그 전에 폰을 어딘가에 잘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왜 보관합니까? 아 윤석열은 꼬리 자르기의 대가 아닙니까? 아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렇지. 지금 이번에 뭐 임성근도 보세요. 임성근 사단장은 가만두고 저 이용민 중령 나하고 이름이 똑같더만. 네. 그 일선 지휘관. 네. 그 양반만 지금 완전히 맞아요. 왕따를 시키고. 예. 결국 그분 정신병원 들어갔어. 맞아요. 대대장, 포칠 대대장이죠. 그 미래가 다 보이는데 네. 이종섭이가 가만히 있겠어? 그것도 착한 사람이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또 그렇게 왕따 당하겠지. 자기도 살 길을 찾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 파일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나는 디지털 캐비넷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호주 대사로 발령받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 이종섭이 휴대전화를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개인 생각이에요. 네. 얼려놨을 거야. 얼려놨다 이게 그 고기 들어가 같이 고기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생선 고기 들어가 같이 이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선 그 반 갈라가지고 그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생선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게 진짜 공수처로부터 나올 내용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요. 뭐 이제 군사법원에서 아무튼 그 확보가 된 통신 기록을 토대로 한 보도들은 뭐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 내용으로 밝혀질 것들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남아 있죠. 그 진술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김기한 진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수처장 지금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내부에서 아무튼 좀 외 내압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뭐 요만큼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사하고 있는 이 공수처의 수사검사 소수가 아무튼 에너지를 좀 쏟아서 더 많은 일들을 좀 벌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 그 방금 저희 얘기했던 최수근 특검 문제 때문에 좀 가려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 여기 다 갈았잖아요. 근데 부장 검사들은 또 안 갈았던데요? 부장 검사 우리는 통상 이제 회사에서 개통도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원, 대리, 과장, 그리고 차장, 부장, 그리고 이제 뭐 국장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저 검찰 조직은 좀 달라요. 위에 차장이 있고 아래 부장이 있고. 그렇죠. 원래 부장이 위에 있고 차장이 밑에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차장 위에 부장, 부장이 아니 부장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 위에 검사장, 지검장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 차장이 몽땅 싹 다 갈렸죠. 그리고 일선 부장들도 이제 갈릴 것이다. 일선 부장은 진짜 그 수사 실무팀의 팀장격인데 그런데 그 팀장들은 일단 나중 인사 때 바뀔 것이다라고 했고요. 하여튼 지검장과 1, 2, 3, 4 차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 지검장과 함께 1, 2, 3, 4 차장이 왔는데 그 부장은 그대로 두기로. 왜 부장은 그대로 뒀을까요, 이거? 그 일선 수사팀을 이제 그대로 둔 격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일선 부장들이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고 소신껏 하고 있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런 수사팀에서 김건희 씨를 한 번도 못 부릅니까? 지금까지 뭐 안 불러. 부를 사람 다 불렀죠. 물론 이제 그 수사팀 안에서 이제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이제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용산에다 얘기를 했고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용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2월에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새로 이제 부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싹 갈아야겠다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또 선거가 임박돼 있어가지고 결국 그때 스탠바이 그냥 멈춰섰어요. 더 어떻게 진척하는 거 없이. 그러다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5월에 싹 갈았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불러왔단 말입니다. 부장검사는 일단 남겨놓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대구지검 차장이었던 조상현 검사인가요? 그 사람을 이제 이 디올백 수사 그 팀을 전담하는 4차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윤석열하고 박영수 특검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사실상 윤석열 라인이네요. 그렇지. 또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면서 윤석열 코드에 맞는 수사를 했지. 또 이창수 지검장하고 같이 그 성남지청에서 있었을 때. 또 이재명 대장동 관련. 대장동이 아니라 그때는 저 성남 FC. 성남 FC. 뭐 불법 통보비 운운하는 그 수사를 맡았고요. 그 사실 그 사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어요. 무혐의가 났어. 근데 검찰이 다시 가져와서 이걸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일처리가 확실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의 그 드러내지 못한 욕망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여하간 우리 여사님 문제도 그렇게 풀어내지 않겠는가. 그럼 부장검사는 내버려뒀지만 차장검사가 그런 인물이라는 걸 봤을 때 어쨌든 여사님 소환은 한참 뒤로 밀리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6월 중순에 윤석열이가 아내와 함께 순방 나갑니다. 6월 순방 일정 그대로 소환한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때에 맞춰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해외 일정 때문에 안 되겠는데 서면 조사로 가려고 할 것 같다.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그냥 쌩깔 수는 없어서 그렇죠. 서면 조사는 해줄게. 서면 조사는 뭐 이건 것 같아요. 서면 조사로 그냥 일축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주가 조작 문제나 디올백 문제나 이게 사실은 여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뭐 다 학습된 사안이어가지고. 서면 조사만 하기에는 뭐 한참 부족할 것 같은데. 이원석이나 송경호가 다 윤 패밀리 아닙니까? 일선 수사팀에서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님 잘 그냥 덮어드릴 테니까 한번 나오시긴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용산에서 어디 가면 그냥 대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고 우리 저 김건희의 뜻이 뭐 분명하다는 것이고 김건희 뜻에 윤석열이 어떻게 뭐 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야 못 나간다니까 그래도 나오라고 너희가 그만둬야겠다 이 흐름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 인사 싹 내버리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 나라의 그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검찰 쪽 그 보도 보는데 한겨레랑 프레시안이었나? 제가 그 기사 본 거 기억나요. 검찰에서 그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무실 주변에 CCTV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아무튼 그 관저로 이동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이동하기 전에 방문객 명단 요거 확보를 못했다라고 단독 보도 났더라고요. 검찰은 못했다. 아니 근데 CCTV랑 방문객 명단 정도는 저는 이거 수사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걸 못할 수가 공식 기록은 다 없어졌겠지. 그러나 저는 누군가 그것을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뭐 왔던 사람들의 면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어떤 누군가가 이거 왜 없앴어 했을 때 뭐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야 지워라는 말도 다 녹음해 놨을 것이고 아마 그 이전에 그 기록들은 다 이렇게 또 촬영을 해놓지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거기 분기해서 다 촬영을 해놨다. 이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아마 이렇게 기민하게 다들 나름대로 살 길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7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할 때 경로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파일들을 다 지웠더라도 그 참석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다 녹음으로 체증해 놓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은 감히 못 끊지.
그러니까 힘이 빠졌다고 판단되고 야 이제는 완전히 폭망크리를 탔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그 파일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그럼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이미 보세요. 임성근 것만 하더라도 그 부하 장병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또 임성근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파일들이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 그 이런 일이 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민한 공무원들이 다 녹음해 넣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힘이 빠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보세요. 절대로 나는 힘이 안 빠졌어. 난 무너지지 않았어. 이걸 계속 과시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도 그런 거예요. 야, 나 아직 힘이 있어. 나한테 까불지 마. 좀 계속 이렇게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상 근데 알고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매우 심약한 상태인데 그렇지. 그래도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그 목리를 부리는 것이다. 뭔가 힘이 꺾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순간 수많은 배신자들이 나올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힘자랑할 겁니다. 아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공식 활동을 하시는 김건희 여사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아까 6월 말중 6월에 있을 해외 순방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이 어떤 국민 여론이나 그 정무 감각 자체가 예전에 박지훈 형님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무 감각이 있다고? 아니 누군가가 있다고 대통령실에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근데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요즘. 정무 감각에 무가 없을 무자. 정무 없다. 없다. 네, 없다. 정치 감각이 무다. 무.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순방 일정에 실제 동행을 하거나 뭐 지금 이미 예상된 그림이니까 동행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림 자체가 국민들이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 어떤 개인이 왜 갑자기 5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게다가 대통령은 이번에 최수근 특검 관련해가지고 부결해놓고 설명도 없고 통화 기록 나왔는데 설명도 없고 아무 설명 없는데 검찰 조사도 서면 조사라고 우리 해외 순방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이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어요. 안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보는데 없을 무였구나. 정무 감각 할 때 무가 무속할 때 무일 수도 있어요. 그 주술적 무속에게 잘 보이면 된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 믿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뭐 진실은 느리지만 언젠가 또 밝혀지겠죠. 자, 오늘은 저희가 압축적으로 우리 단골들 만나봤습니다. 정치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MBC가 임성근 구명 로비설과 관련해서 뭔가를 확인한 게 있다. 나왔네 벌써. 지금 보도됐어요? 벌써 보도된 건 아니고 이제 곧 나올 거군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또 무섭네요. 구명 로비설과 관련된.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맥락에 대한 서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정도까지는 여러분 영원히 감추어질 진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른 주제 할 거 없이 요 주제만 얘기를 나눴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점 하는 단골들 사이다 뒷부리쇼 10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